안녕하세요. 쇼박쇼 라디오의 쇼박입니다. 오늘 5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주제는 참 아는 건 많은데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나 뉘앙스 차이를 우리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참 아는 건 많은데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이 문구의 그 미묘한 그 뉘앙스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 선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뭘까요?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우리 바쁜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근본적인 질문, 단순한 질문 스스로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참 아는 건 많은데라는 문구를 어디서 봤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이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한 편인데, 뭐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강화해 둬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쇼박쇼 라디오의 그 묘미는 맨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있죠. 네, 오늘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의 반전이라고 그럴까? 네, 기대해 주세요. 아는 건 많은데가 아니라 참 아는 건 많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참이라는 거는 단순히 영어로 very의 뜻인가, so 이렇게 이런 뜻인가. 예를 들어서
예쁜 그러면 pretty, very pretty. 뭐 귀여운, cute 그러면은 so cute, so 매우 귀여운. 이 참이 그 정도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영어에서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 수식어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좀 과도하다, 지나치다 이런 느낌의 TOO라는 to를 주로 쓰죠. 그래서 너무 짧다 할 때 too short, 너무 길다 그러면 too long 이런 식으로 쓰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어로 해서. 근데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참이라고 하는 거는 참 아는 건 많은데 이랬잖아요. 이 참이 주는 이 뉘앙스는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에 가깝죠. 왜냐면은 걔 어때? 그러면 걔 참 착해. 그럴 때 참은 참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참네 할 때 그 참, 내지는 참 아는 건 많은데 라고 해서 이 대, 여기 쉼표가 있잖아요. 이거와 이렇게 호응 관계를 이룰 때에는 그 다음에 나올 암시를 해주고 있죠. 부정적인 내용을, 아니면 반대되는 내용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쓰인 참의 의미는 걔 참 예뻐, 걔 참 착해 할 때 그 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참 아는 건 많은데, 그 친구 참 아는 건 많은데 점점점 이런 느낌일 때, 이 참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네이티브 스피커인 우리들은 굳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벌써 느낌을 착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죠. 또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뭐 직장이나 이런데 선후배, 동료, 뭐 동창들 중에서 참 아는 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인들도 있고요.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죠. 뭐 안 그런 분들은 여전히 안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이 돈벌이 수단으로 SNS 이 플랫폼 이런 서비스들이 활용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식산업에 관련된 이 지식 컨텐츠로 수익을 노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요새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는 그냥 드라이하게 중립적인 걸로, 이게 호불호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 지식 컨텐츠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고, 그 지식 컨텐츠를 제공한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무료로 푸느냐 아니면은 유료화를 하느냐는 지식 컨텐츠 생산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게 돈 주고 이용하기 싫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정말 절실하고 정말 소중한 그러한 지식 컨텐츠라면 기꺼이 돈을 내고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과대 포장으로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 마케팅으로 그 적정선을 훨씬 오버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돈을 쓰게 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죠.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참 아는 건 많은데라고 했을 때 팔로우를 하거나 또는 뭐 구독 버튼을 누르거나 이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꽤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아는 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참 아는 건 많다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얘기가 길어졌으니 또 제가 준비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는 건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컨텐츠가 참 내용이 좋아서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컨텐츠는 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성은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이 전해주는 이 정보가 상당히 나한테 유익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게 느껴져 가지고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간적인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끈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계속 취하려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어떤 스트리머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브이로그라든가 다른 성격의 어떤 그래도 인간 친화적인 그러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끈끈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감정선도 상당히 그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계, 오프라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를 느끼는,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는 또 그런 채널은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전자의 채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그 정보 그 자체, 물론 그 정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보에 치중을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똑똑하고 무지무지하게 각 분야마다 온갖 분야마다 거의 탑 티어들이 다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아는 게 정말 많은, 거기다 또 이 분야를 막 경계를 막 넘나드는 정말 옛날 그 클래식 무술 영화를 치게 되면은 막 모든 그냥 권법들을 다 그냥 섭렵한 정도로 막 그냥
이걸 통섭이라고 그러죠. 이 통섭하는 그러한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 보게 되면은 뭐 혀가 찰 정도로 엄청난 지식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100세 시대까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컨텐츠들을 유튜브라고 하는 멋지고 훌륭한 플랫폼을 만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훌륭한 기획으로 꾸준히 구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컨텐츠로 성장시킨다면 수익까지 보장되는데, 잘만 되면은 그 수익이 어디 가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또박또박 직장에서 월급 하는 것보다 나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그 수준이 상당하게 보장되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 거기다 강력한 자신의 지식 컨텐츠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이거 완전 찰떡궁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또는 나의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런 아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전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손끝으로 클릭만 한번 하면 구독으로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시절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누구 하나 사부님이라든가 스승님을 어서 만나려고만 하더라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나야 되는지조차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 전부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대수가 많이 됩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약간은 의도성이 있는 거죠. 느끼셨나요?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많은데 그게 호불호는 아니다라고 제 입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밑에 깔린 저희를 살짝의 눈치챘을 겁니다. 참 아는 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아까 살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에 소름 끼칠 정도의 반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궁금하시죠? 음악 한 곡 듣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썸네일의 이 문구 전반부 후반부 요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참 아는 건 많은데, 자, 후반부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라는 이 9글자, 이거로 다듬기까지 몇 번을 뜯어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는 건 많은데 나를 모를 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구들이 있었는데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선택한 그 문구,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우리 다시 주변으로 돌아와 보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끈끈한 관계든 아니면 느슨한 관계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참 아는 건 많은 사람. 근데요, 막 떠듭니다.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죠, 내 앞에서. 어떨 때는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쟤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모르는 게 없네. 아주 척척박사네. 감탄 반, 시기 반, 질투 반. 막 그것이 혼재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막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마다 자신만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할지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프레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살게 됐는데, 어떤 프레임으로 주로 보냐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관심 분야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마디 이렇게 착 들어보면은 알죠.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저 얘기를 하는 건지, 심하게 표현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족도 모르면서 저렇게 아는 거를 밖으로 떠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비방송 용어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임팩트,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대비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썼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하여간 그런 거죠. 이건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성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겁니다. 진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관심조차 없고 정말 모르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화살표가 죄다 마치 성게 모양, 마치 성게처럼 고슴도치처럼 그 화살표의 바늘이 전 사방 외부로 뻗쳐 있어 가지고 저것도 알고 싶고, 지적 호기심이죠.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저것도 내가 알아야 되고, 자만심이죠.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식 컨텐츠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런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려면 그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안타까운 점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즉 자기를 소외시킨 상태에서 참나와 자기 자신을 유리된 상태에서 그 지식 컨텐츠로 먹고 산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뻐그러진다. 언젠가는 사달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뜻이거든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굳건하게 딱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뭐로 밥을 빌어먹던 지식 컨텐츠로 세상을 평정을 하던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아는 건 많아. 참 아는 건 많아.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 정체성도 없어. 아무 소용없다. 부질없다. 저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그룹이 있어요. 우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누굴 만났다. 그래서 몇 마디 탁 나눠봤다. 그러면은 우린 착 알죠. 참 안타깝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봐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수용할, 좀 쓴소리를 수용할 그런 위인이다 그러면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는 알죠.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그릇이 못 된다. 인성이 그 정도에 성숙되지 못하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왜냐면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요. 성인이 돼가지고 남의 인생 개입하는 게 이렇게 쉽나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걸 제가 너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알면서도 이제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얘기해가지고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 저분한테는 꼭 저거를 좀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을 분이 있어요. 그만큼 애정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좀 섬세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함부로 얘기했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로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 생각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말을 했는데 나의 말에 스킬의 부족이라든가 나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관계에 그 전에 서로 바라보는 프레임들이 또 존재하고, 또 그때 상황에서 그때 바로 직전에 겪었던 각자의 어떤 감정이 얽매이 된 그런 사건들, 어떤 경험을 했느냐 등등, 그리고 평소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그 사람 위한답시고 불쑥 이야기를 툭 꺼냈을 때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반전의 이야기로 들어올 텐데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정하시죠? 누가 딱 떠오를 텐데요. 아, 저 친구는 참 아는 건 많은데 참 안타까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라는 게. 응?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참 아는 건 많은데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떠오르는 인물 있나요? 자, 요 대목에서 이제 소름 끼치는 반전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대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쇼박쇼 라디오 5번째 에피소드, 참 아는 건 많은데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쇼박쇼 라디오의 쇼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